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히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거나 칼슘을 보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뼈는 단순히 칼슘이 쌓여있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과 분해가 반복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뼈는 평생 동안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부분은 제거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고령성과 고릅수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 이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환경 변화로 인해 이 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여성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뼈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호르몬 환경이 변화하면 뼈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골밀도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증이나 불편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뼈는 내부에서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하지 못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키가 줄어들거나 자세 변화, 골절 위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진행이 골다공증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근육 역시 중요한 연결 요소입니다. 근육은 뼈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뼈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 자극도 줄어듭니다. 근육 감소가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활동량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 자극이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사용이 줄어들면 골밀도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 동안 회복과 조직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조직 유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 역시 중요합니다.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뼈 유지에 필요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낮은 체중은 뼈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체중 증가도 관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르몬, 근육, 활동, 수면, 영양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뼈 건강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관리 시점은 지금일 수 있습니다. 골밀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칼슘 섭취량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칼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뼈의 상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호르몬 환경과 뼈 대사의 균형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여성에게서 골밀도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뼈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조직입니다. 오래된 뼈는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평생 반복됩니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무너지면 골밀도 감소가 시작됩니다. 여성 호르몬 중 특히 에스트로겐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분해하는 속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뼈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소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경 이후 이 호르몬 환경이 변화하면 뼈 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나 불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골밀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 환경 변화는 근육 유지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 자극이 감소합니다. 근육 감소와 골밀도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칼슘 흡수 효율입니다. 호르몬 환경은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흡수 효율이 떨어지면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뼈 대사 조절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D 상태가 낮으면
뼈 유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도 연결됩니다. 칼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체내 칼슘 상태가 낮아지면 뼈에서 칼슘을 꺼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골밀도 감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환경 변화가 뼈 대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활동량 감소도 이 과정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 자극이 줄어듭니다. 뼈 자극이 줄어들면 유지 신호도 약해집니다. 수면 부족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 동안 조직 회복과 호르몬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회복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뼈 구조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량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집니다.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골밀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리 시점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뼈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뼈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근육입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왜 근육 감소가 골밀도 감소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만드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뼈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힘이 전달됩니다. 이 물리적 자극이 뼈에게 유지 신호가 됩니다. 즉, 뼈는 사용될수록 유지됩니다. 반대로 사용이 줄어들면 유지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근육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환경 변화는 근육 유지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변화 역시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도 근육 감소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 자극이 감소합니다. 뼈 자극이 줄어들면 뼈 유지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골밀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균형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증가하면 골절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골다공증과 낙상이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는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이 줄어듭니다. 근육 자극이 줄면 근육 유지 신호도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더 힘들어집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다시 근육 감소가 진행됩니다. 이 악순환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체중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낮으면 뼈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유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조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 속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만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뼈 자극도 유지됩니다. 지금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변화가 아니라 근육과 뼈 시스템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패턴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뼈 대사, 근육, 자극, 호르몬 균형, 수면 회복 시스템이 함께 영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생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 부족입니다. 뼈는 사용될수록 유지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 자극이 줄어듭니다. 뼈 자극이 줄면 유지 신호도 약해집니다. 특히 하체 사용이 줄어들면 골밀도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자극 부족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뼈에도 충분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체 근육 사용이 줄어듭니다. 순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 자극 역시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조직 회복과 호르몬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뼈 구조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변화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체중은 뼈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체중 증가는 관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운동 중단입니다. 젊을 때 하던 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자극을 만들지 않으면 근육과 뼈 기능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햇빛 노출 부족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과 연결됩니다. 비타민 D 상태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뼈 대사와 회복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야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뼈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구조를 조정하면 변화 방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환경, 근육 자극, 활동량, 수면, 영양, 생활 리듬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 방향에 따라 충분히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빠르게 진행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골밀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은 특정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뼈와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원래 사용되는 조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용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력 자극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전달되는 힘이 골밀도 유지 신호가 됩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육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활동 증가입니다.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나면 뼈 자극도 증가합니다. 작은 움직임의 누적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훈련입니다. 균형 감각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낙상 위험 감소는 골절 예방과 직접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안정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조직 회복과 호르몬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균형입니다.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식사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 노출입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호르몬 균형과 회복 효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골밀도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리 역시 일정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몇 달, 몇 년 단위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 시점과 지속성입니다.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 시점은 지금일 수 있습니다. 골밀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